안녕하십니까. 친구에게서 받은 메일 하나가 우리 최대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어서 그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최근에 보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뉴스는 이미 한국은 내전 상황이라는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지 등 유럽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은 1년 전부터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 반대와 매사 반대는 사실상의 내전 상황을 몰고 왔다는 해석들입니다. 처음부터 발목만 잡는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윤 대통령은 주적과의 타협을 거부하듯 나홀로 국정을 진행해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충은 이재명 수사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서 더욱 치열해진 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윤석열의 외로운 국정 운영은 협치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전협정마저 완전히 무력화시킨 북한 도발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친북 세력이 점령해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간첩의 은신처로서 친북 전위대가 되어버린 민노총, 그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까지 상실돼 간다는 것은 2024년 총선을 피할 수 없는 여야 간 운명적 대결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노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경찰 조직, 하위 정부 공직자 집단,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요즘처럼 총체적으로 좌경화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법부는 좌익 테러 집단화된 정당에 의해 폭력적 입법권이 행사되고 있어도 국민들이 그 폐해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베네수엘라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진단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좌경화로 기울어가는 심리의 밑바탕은 대상과 상관없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촌의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민족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빈부격차와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됐고 포기 심리가 고질병이 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노력에 의한 소득 증대보다는 노력 없이 나눠 먹기를 앞세우는 선동으로 쇠락의 지름길로 너무 빨리 접어들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유 우선의 보수주의보다는 평등 우선의 분배를 내세우는 가짜 진보로는 다시 6.25 직후의 수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한국인들은 모르고 선동에 환호할까요? 끝없는 거짓으로 헌법까지 위협하는 좌파들의 권력 탐하기가 나라의 근간인 질서 파괴를 넘어서 망국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도를 넘고 있는 것은 하위 50%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리와 지역 감정을 이용한 국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토착비리까지 정당화하는 짓이 횡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기본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쳐온 문재인 정권의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세습도 미화하고 어설픈 역사 지식을 가진 자들이 나서서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할 틈조차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친일머리로 이 작가야
스식 한 판을 내건 식당까지 테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집은 간첩질의 온상이 되어가는데도 놔두는지는, 몰지각이 통하게 만드는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1동포는 친일파입니까? 역사인식의 결핍입니다. 좌파 부자들은 부동산을 1순위로 꼽고 투기를 일삼는데 슈퍼리치는 왜 주식 투자를 1순위로 꼽습니까?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지만 부동산 투기는 서민을 괴롭히는 지심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서민이 괴로워야 좌파가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된다는 걸 이용하는 계략일 뿐입니다. 문 정권이 이유도 없이 영끌을 유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국 졸부들이 한국에 성형 여행을 때를 지어 다니던 때 마약은 성형 마취제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쌓여갔습니다. 이를 언급했다가 문재인이 혼밥을 먹게 됐다는 것은 북경 외교가의 상식입니다. 친중 노선의 변경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었기에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을 주중대사로 급히 보내 카드 마구 긁기로 중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얘기는 장하성의 누나인 장하진의 고백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왜 문 정권에 이르러 중국인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어졌을까?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왜 부랴부랴 없앴을까? 왜 아직도 민주당은 검찰을 주적으로 삼고 있을까? 왜 마약 수사에 나선 검찰을 징계하는 걸까? 백현동 로비스트와 마약 공급선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민주당이 해산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지명을 그대로 딴 부산 일광 횟집에 들린 윤 대통령을 민주당 하부 가짜뉴스 생산팀인 더탐사가 일광을 우길기 나부끼는 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탐사는 이재명 휘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의겸과 늘 협업하고 있는 역겨운 가짜뉴스 생산 채널입니다. 왜 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법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함께 받자는 민주당 안이 국민들의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와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에 95.6%가 찬성하고 나섰다는 것은 민노총의 음모가 드러난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은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할 방통위원회에 최민희 카드를 왜 고집하는가? 요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가 입을 다문 채 눈알만 굴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보좌관 출신인 정진술이 성비위로 서울시 의원에서 제명되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청래 아들이 엽기적인 여중생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어도 전학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 금성출판사는 교과서에 김정은 찬양론을 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성장세로,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대로, 비핵화 변화로, 노동자 임금 확대로 등 가짜뉴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덤으로 끌어들이는 짓들입니다. 맥베스 부인의 양심의 가책도 모르는 나쁜 하이에나들입니다. 1분에 1억씩 늘고 있다는 나랏빛과 사기꾼 거짓이 활개치는 한국은 갈 길이 아직 까마득하게 멉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